안녕하세요. 정경자입니다. 오늘은 자기 경영 노트 김승호 지음 황금사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 걱정과 근심 그리고 행복.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근심하고 걱정하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노심초사한다. 주말에 다른 도시로 출장 갈 일이 있어 아내에게 동행하겠냐 물었더니 옆에서 처형이 놀라며 말린다. 난 둘이 함께 비행기 타고 가는 건 반대야.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차를 타고 가다 사고로 죽는 확률에 비하면 비행기 사고란 여전히 지나친 걱정이다. 잠시 후에 이라크와 전쟁을 한다는 소리를 듣더니 테러 위험으로 더더군다나 비행기 여행은 안 된다 말려 된다. 장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과대 걱정 유전인자가 작동한 것이다. 장모님은 미남 남편과 함께 그림 같은 딸 5을 키우다 보니 하루도 걱정 없이 보낸 적이 없다.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 이젠 걱정 없는 것이 걱정이다. 그러다 보니 없는 걱정이 없는 날이면 걱정을 만들어서라도 걱정을 해야 할 지경이다. 그러나 한평생 장모님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난 적은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항상 더 나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둘 다 키가 큰 부부가 자신의 아이가 키가 크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퇴근 시간보다 남편의 귀가가 잠시만 늦어도 온갖 불길한 상상을 하는 아내, 새벽에 잘못 걸려온 전화벨 소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즐겁하며 잠에서 깨는 여자, 아침부터 몰려오는 복통에 암이 아닐까 염려스러운 남자, 우리 회사는 망할 것이라며 전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직장인. 이 모든 이들은 대부분 지나친 염려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 수요일 본점 매점에 사고가 났었다. 80살의 할머니가 주차장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실수로 엑셀레이터를 밟아버렸다. 제풀에 놀란 할머니는 엉겁게를 또다시 엑셀레이터를 밟았고 잠시 후의 결과는 대단했다. 유리벽을 뚫고 매장 깊숙이 안쪽까지 차가 들어와서 진열대 2개를 완전히 부수고 나서야 멈췄다. 수천 개의 비타민 약병으로 진열되었던 그곳은 온통 깨진 유리병으로 가득했고 놀란 고객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어처구니 없는 이 사고에 대한 매장 매니저들의 대응은 상당히 흥미롭고 아름다웠다. 우선 사상자가 없음을 알고 나서 매장 안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모든 직원들은 태연하게 마치 하루에 한 번쯤 있는 일처럼 행동했다. 미처 사고 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고객들에게 끊임없이 똑같은 질문에 대답해 주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다. 차가 밀려 들어오는 자리에 있던 여직원 하나가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아 호들갑을 떨다가 단호한 눈빛을 보내는 매니저에게 조용한 경고를 받았을 뿐이다. 이제 고객들과 직원들을 벌어진 사태를 즐기기 시작했다. 근처에 있다가 놀라 넘어지며 안경을 떨어뜨린 고객 한 분의 무용담에 다들 웃기도 하고 그 와중에도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골라주느라 판매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자 편하지 않게 좋아해야 했다. 공짜로 매스컴을 탈 일이었기 때문이다. 점장은 부서진 벽을 고치기 위해 벌써부터 공사하는 사람을 불렀고 만약의 사태를 위해 전기 전문가를 대기시켜 놓았다. 사고 발생 5분 후부터 모든 현장은 디지털 카메라로 전부 찍혀 보험회사에 청구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사무직원들까지 전부 동원되어 부지런히 수습해 나선 결과 늦은 오후가 될 무렵 뚫어진 벽을 제외하곤 거의 복구가 끝나가고 있었다. 이튿날 간부 한 사람의 손엔 사고에 관한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고를 통한 손실과 이익 부분을 생각해 보았다. 우선 손실이란 8시간 정도를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못한 점과 부서진 상품이 정상 공급되기까지 일주일 정도는 부분적으로 영업 지장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익이란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사고 대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으며 TV 방송국의 전파를 타고 1시간 간격으로 공짜로 광고를 할 수 있었고 파손된 모든 집기와 상품은 보험회사에서 새 것으로 바꿔주게 됐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사고는 이익이었다. 만약 사고 당시 책임자들이 당황하기만 하고 걱정만 했다면 이렇게 신속하게 사태 해결을 하지 못했을 뿐더러 손실이 더 커졌으리라 짐작한다. 일전에 연배가 나보다 많은 친구 한 분이 폐가 좋지 않아 검사를 받으러 갔었다. X선 사진에 미심쩍은 흔적이 보이는데 종양은 아닌 것 같지만 재검사를 해보자는 의사의 말에 기겁을 하고 말았다. 주위의 친구와 가족은 별일 아닐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했지만 당사자는 유서를 고쳐가며 온갖 흉흉한 상상을 해댔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을 때는 단순한 감염으로 항생제 몇 알을 처방받았을 뿐이다. 정작 걱정할 일이 생기기 전에 걱정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미리 근심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없다. 걱정은 미래에도 현재 상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가장 잘 보여준 두 가지 일이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근심 걱정에도 참지 못한다. 이들은 버스가 늦게 와도 화를 내고 식당 음식이 늦으면 뒤에 들어온 사람의 음식이 혹시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살펴보고 조바심을 내고 자동 판매기가 동전이라도 삼켜버리면 쌍욕을 하며 발길질을 해댄다. 이런 정렬이 옳은 의지에 따라 사용되었더라면 아마 나라의 정부를 바꾸는 것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처럼 보인다. 만약 우리가 열의와 체념 사이에서 중용을 지킬 수만 있다면 빨리 달라고 할 때마다 짜장면에 침을 뱉어가며 만든다는 중국집 주방장이 있다는 말에 동요하지 않을 것이며 팥 앙금은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제조 과정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팥을 넣는다는 소문에 관심을 두지도 않을 것이다.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하면서도 걱정과 근심은 불행을 막기 위해 대비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배워간다. 마누라 면박주는 버릇 없애기. 가장으로서 권력을 서서히 양보해야 할 시기다. 자녀들 앞에서나 친구들 앞에서 아내를 경시하는 태도를 버려라. 늙어서 눈치 보고 살고 싶지 않다면 정권은 바뀌기 마련이고 독재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고전 다시 읽기. 혹시 이미 옛날에 읽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읽어야 한다. 부담이 되면 헌책방을 뒤져 문고판이라도 사서 읽어라. 언젠가 이름을 들어본 것 같은 책을 하나씩 읽기 시작하면 왜 이런 책을 중고등학교 때 읽고 잊었을까 아쉬워할 것이다. 옛 친구 찾아내기. 이런저런 이유로 인연을 이어가지 못하는 옛 친구들을 찾아 새 우정을 만들어가야 할 시기다. 돈 되는 동창들만 찾아다니지 말고 돈 안 되는 친구들도 찾아라. 초등학교 졸업 후 식당 종업원을 하며 돈을 모아 미처 대학 입학금을 구하지 못한 애를 태우던 나에게 통장을 그대로 건네주었던 미동초등학교 출신 허수태. 뻔한 앵벌이에 차비 좀 빌려달라는 소리에 밥까지 사주고 차비 줘서 보낸 안양 살던 정원철. 부모 없이 신문팔이하며 고등학교 마치고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하겠다며 강남에서 어깨 비슷한 일을 하면서 사업가 냄새를 내며 성공과 실패를 거듭했다는 현재호.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까? 언제 만나고 싶고 연락을 기다리는 친구들이다. 과자 사들고 집에 들어가기. 과자로 아이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마지막 나이다. 쉰이나 예순이 되어 자녀들의 환심을 사려면 차를 사주거나 집을 사줘야 한다. 허풍과 욕심버리기. 차라리 장관이 되거나 큰 돈을 벌 수 있어도 철이 들거나 좋은 사람이 되기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친구와의 사소한 약속을 중히 여기고 가족에게 허풍 떠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늙어 혼자 살게 된다. 수학 공부하기. 시험 보기 위한 수학이 아니니 얼마나 좋은가. 패턴을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고
인과관계와 진리와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다. 불변의 자연 법칙을 통해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질 가장 좋은 때이자 마지막 기회이다.